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했던 AR 레이캐스트 매니저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AR 레이캐스트 매니저 우리가 큐브 스포너 게임 오브젝트에 place on plane이라는 스크립트에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place on plane 스크립트로 다시 돌아가서 잠시. 그래서 place on plane 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플레인드, 그러니까 평면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AR 레이캐스트 매니저에서 레이캐스트를 사용해서 감지를 했었죠. 여기서 첫 번째로는 위치, 그러니까 화면상에서의 위치예요. 화면상에서의 위치 벡터2로 받아요, 사실. 왜냐면 터치점 포지션이 타입이 벡터2이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2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화면상의 위치, 화면상의 위치에서 광선이 나가니까요. 두 번째로는 충돌한 정보를 담아둘 컨테이너 리스트들. 세 번째가 필터링이었는데, 이 필터링을 할 때 우리가 플레인지를 썼는데 다른 것들도 필터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트랙커블 타입에 점을 찍었을 때 뭐 모든 것들을 감지할 수도 있고요. 페이스,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의 얼굴, 그러니까 이건 아마 안드로이드에서는 동작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얼굴, 뭐 피처 포인트라고 하면 대조가 강한 그러한 지점들, 그리고 뭐 이미지 이외에도 봤을 때 플레인즈에서 플레인즈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플레인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은 없지만 플레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트래커블 타입을 감지를 할 때 레이캐스를 통해서. 그래서 플레인즈를 쓰면 모든 걸 쓰게 되지만 이 플레인들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인 에스티메이트랑 그리고 여기에 오화 표시를 주고요. 트래커블 타입 planes with polygon 하면 planes with polygon 타입과 plane estimate 타입을 동시에 필터링해서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OR로 동작해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 하기보다는 두 개 중에 하나로 만족하게 되면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터링 가능한 plane 타입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 트래커블 타입 plane. 그래서 먼저 plane estimated는 플레인인데 부정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평면을 감지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R 앱을 실행했을 때 평면을 감지하지만 화면상의 평면이 다 드러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테이블을 향해서 카메라를 뒀지만 이 테이블의 전체 모습을 하나의 화면에서는 전부 파악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즉 케이스가 나눠요. 플레인이라도 해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플레인의 끝이 경계선이 없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경계선이 있지만 경계선이 모호하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 분명하게 경계선이 존재하는 평면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먼저 플레인 에스티메이트는 경계선이 불명확한 플레인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인 윗 바운드는 실제로 감지된 플레인 다각형을 감쌀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직사각형 내 영역을 감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오각형으로 평면이 감지되었다 볼게요. 그런데 이 감지된 평면은 사실 실제 평면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메라로 평면을 감지했을 때 카메라로 모든 면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책상을 봤을 때 카메라의 모든 책상을 못 담은 경우가 있죠. 하여간에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AR 앱이 요만한 크기의 평면을 감지했을 때 플레이 위딘 바운즈는 요만한 크기의 평면, 그러니까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이 평면을 감쌀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요. 직사각형으로 보이진 않지만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그 직사각형 영역 내에서의 레이캐스를 감지하는 거예요. 즉, 요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지된 이 영역뿐만 아니라 이 영역 밖에서 그리고 이 영역 밖 그리고 직사각형 내부의 위치까지도 감지가 되는 거죠. 좀 다르게 설명하자면 어느 정도 이 영역 내에서도 평면이 존재할까라고 모호하게 가정을 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래커블 타입에서 플레인 위딘 폴리곤은 제일 정확한 영역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인 위딘 폴리곤은 실제로 감지돼서 우리가 측정한 이 다각형 내에서의 지점만 빨간 색깔 펜으로 쓸게요. 이 다각형 내에서의 지점만 우리가 레이캐스로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피니트는 여기 planes within infinity는 우리가 감지한 평면을 통해서 그걸 확장해서 무한하게 뻗쳐나가는 평면을 가정하고 거기서 우리가 레이캐스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러한 평면이 감지되었을 때 이러한 평면을 무한하게 확장한 영역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역의 크기를 혹은 정확도를 따지자면, 정확도라기보다는 영역의 포함 관계를 따지자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트래커블 타입에 plane within 트래커블 타입 트래커블즈 타입 plane within 폴리곤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트래커블 타입 점 plane within bounds가 그 다음 크고요. 그 다음 트래커블 타입 점 plane estimate가 그 다음 크고요. 트래커블 타입 infinity가 가장 넓어요. 그래서 plane estimate는 plane within bounds보다도 좀 더 나아간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요 빨간 색깔 지점이 plane within 폴리곤이고요. 그 다음 여기 노란 색깔 영역이 plane within bounds라면 그것보다 좀 더 모호한 경계까지 확장된 게 plane estimate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요 지점에도 플레인이 존재할 거라고 가정할 수 있는 영역까지예요. 그리고 아예 무한하게 평면이 확장되어서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영역까지 다 포함시키는 게 인피니트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레이캐슬을 할 때 우리가 확실하게 그 위치에 플레인이 존재한다고 확정할 수 있는 영역에만 우리가 큐브를 생성하려면 스폰할 큐브요. 우리가 타겟으로 지정했던 스폰 프리팹으로 지정했던, 그렇다면 우리가 트래커블 타입에서 플레인 within 폴리곤을 써야겠죠. 또는 플레인 within bounds까지 써도 저는 꽤 괜찮다고 봐요. 그 다음 레이캐스트에 의해서 생성되는 레이캐스트 힛 정보를 볼게요. 그래서 레이캐스트를 할 때 하나의 힛 컨테이너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레이캐스트 힛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리스트를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 우리가 AR 레이캐스트를 리스트로 선언했었는데, 여기서 반환되는 레이캐스트 힛 타입의 리스트의 원소들은 정확하게는 거리 순서로 반환이 돼요. 즉 예를 들어서 히츠가 우리가 여러 개가 존재할 때 이 히츠가 0번째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레이에 맞은 평면, 그 다음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정렬돼서 리스트의 원소로 지정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하자면 여기서 AR 레이캐스트 힛에 점을 찍었을 때 포즈 이외에도 일단 먼저 디스턴스라는 값이 있어요. 디스턴스라는 값은 당연히 카메라의 위치와 그리고 광선을 맞은 해당 충돌 포인트 위치 사이의 거리가 되죠. 그리고 또 점을 찍었을 때 힛 타입이 나와요. 힛 타입은 이 레이를 맞은 상대방 평면의 타입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힛 타입 이퀄 트래킹 가능한 타입을 뜻하는 트래커블 타입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방금 맞은 친구가 이미지인지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금 레이를 맞은 오브젝트가 이미지라면 어떤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점을 찍었을 때 이외에도 세션 릴레이티브 디스턴스라는 값이 있어요. 세션 릴레이티브 디스턴스는 AR 세션 공간 내에서의 거리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디스턴스랑 세션 릴레이티브 디스턴스가 다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디스턴스는 유니티 씬 세상에서의 거리를 뜻해요. 즉 게임 공간상에서의 거리죠. 그런데 세션 릴레이티브 디스턴스 AR 공간상에서의 거리는 게임 세상 또는 유니티 세상에서의 거리랑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축적을 우리가 여기서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를 조정함으로써 다르게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즉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가 월드의 중심이 되고 배율의 중심이 된다고 했어요. 즉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의 크기가 달라지면 유니티의 세상에서의 크기랑 거리는 똑같지만 AR 세션 내에서의 측정한 거리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R 세션 오리진의 위치와 크기랑 회전을 다르게 했다면 AR 공간 내에서 측정하게 되는 거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션 릴레이티브 포즈가 있죠. 마찬가지로 세션 릴레이티브 포즈는 우리가 게임상에서의
포즈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AR 세션 오리진을 기준으로 측정한 그러한 포즈 데이터를 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트랙커블 ID라는 값이 있고요. 트랙커블 ID는 충돌한 상대방의 레이가 충돌한 상대방이 트랙커블 타입일 때 그 트랙커블 타입에 할당된 ID를 갖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 트래킹 가능한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어떤 코드를 동작시키고 싶을 때는 트래커블 ID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전에 트래킹 했던 거랑 지금 트래킹 했던 게 똑같은지 비교할 때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처음 레이캣을 통해서 감지한 오브젝트의 트래커블 ID를 기억을 해놓고요. 이 ID를 나중에 다시 써서, 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코드 어딘가에서 트래커블 ID를 저장을 한다고 볼게요. 그래서 뭐 트래커블 ID 트랙드 비포, 이건 어디가 예시예요. 간단한 이전에 트래킹했던 상대방을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트래킹을 다시 했을 때 나중에 트래킹한 어떤 데이터가 이전에 트래킹했던 거랑 똑같은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경우가 비교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존재한다고 볼게요. 이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트래킹했던 거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처리를 더해야지 같은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저는 사실 상상이 안 가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전에 한번 트래킹했던 건지를 테스트할 때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레이캐스 힛 타입에서 우리가 꺼내올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다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위치나 혹은 로테이션을 알아내려고 썼던 포즈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포즈 타입은 위치랑 회전을 3차원 공간에서 나타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힛 포즈를 봤을 때 힛 포즈의 포즈 타입이죠. 점을 찍었을 때 해당 충돌한 표면에 앞쪽 방향, 오른쪽 방향 다 벡터 3로 나오죠. 위쪽 방향, 그러니까 충돌한 표면의 노말이라 부를 수 있죠. 그리고 로테이션과 포지션이 나와요. 그래서 뭐 포즈 타입 같은 경우는 이걸로 끝이에요. 사실 우리가 접근해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그냥 간단하게 충돌한 표면에 혹은 어떤 지점에 앞쪽 방향, 오른쪽 방향, 위쪽 방향과 위치와 회전을 나타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XR, 그러니까 VR이나 AR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타입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레이캐스트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AR 레이캐스트는 트래커블 타입에 대해서만 레이캐스트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3D 게임 오브젝트에 컬라이더가 붙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레이캐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AR 레이캐스트 말이요. 왜냐면 일반적인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컬라이더를 여러분들이 광선으로 감지하려면 이미 physics. 레이캐스트가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게임 오브젝트에게다가 AR 레이캐스트가 감지되면 게임 오브젝트에 가려서 우리가 AR 세상에 있는 실제 평면을 감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R 앱을 개발했을 때 AR을 통해서 생성한 게임 오브젝트에게 다시 어떤 터치를 한다거나 광선을 쏜다거나 할 때는 AR 레이캐스트가 아니라 피직스 레이캐스트를 써서 유니티의 전통적인 방식의 레이캐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R 레이캐스트는 트래커블 타입에 대해서만 레이캐스트를 한다. 그리고 뭐 레이캐스트를 AR 레이캐스트를 통해서 감지한 지점에 생성한 게임 오브젝트라고 해도 AR 레이캐스트 그 자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오브젝트의 컬라이드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physics.레이캐스트를 써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AR 레이캐스트가 실제로 트래커블 타입이 아닌 컬라이드를 가진 게임 오브젝트를 감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지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AR 세션 오리진에 플레이 매니저를 붙였어요. 플레이 매니저도 볼 건데 플레이 매니저가 감지된 평면을 따라서 플레인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성된 플레인이 컬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게임 오브젝트랑 충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되어서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플레인이 생성된 순간에 그 생성된 현실의 이제 평면 위에 가상의 플레인이 생성되고 그 가상의 플레인에 유니티의 컬라이드가 붙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다가 AR 레이캐스트가 유니티 게임 오브젝트로서 생성된 플레인의 컬라이드를 감지하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생성된 AR 디폴트 플레인 게임 오브젝트에 의해서 AR 내에서의 플레인이 실제 AR 공간상에서의 플레인이 가려져서 감지가 안 될 거예요. 하여간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컬라이더를 가진 게임 오브젝트가 여러분들의 AR 레이캐스트를 가로막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AR 레이캐스트 매니저에 대한 내용을 다 봤으니까 이번에는 AR 플레인 매니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AR 플레인 매니저는 여기에 할당된 프리팹을 감지된 평면 위에다가 생성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거나 넣어도 되지만 되도록 AR 플레인 컴포넌트를 가진 게임 오브젝트를 혹은 프리팹을 할당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실제로 해당 평면의 크기에 맞춰서 해당 평면에 감지된 바운더리 경계선에 맞춰서 자동으로 늘어날 테니까요, 메시가. 하여간에 이제 AR 플레인 매니저는 이외에도 생성된 AR 플레인이 그 변화가 생겼을 때 또는 새로운 플레인이 감지가 되었을 때 그때 맞춰서 실행되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평면이 감지되거나 기존 평면에 변화가 생겼을 때 맞춰서 실행하고 싶은 메서드가 있을 때 그 메서드를 끼워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예시로 먼저 새로운 평면이 감지될 때마다 그 평면에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를 평면 위에 랜덤한 지점에 생성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뭐 아무데나 코드를 작성해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그냥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에 여기서 add component 버튼 누르고 새로운 C# 스크립트로 add 뭐 new object when plane added를 할게요. 뭐 그렇게 스크립트 명이 이쁘진 않는데 간결한 예시를 위해서 간단하게 작성할게요. 코드 내용은. 그래서 add new object with plane added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었고 코드 편집을 시작할게요. 스크립트를 열고 그래서 방금 만든 AR 플랜이 생성될 때마다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 생성할 건데, 그래서 먼저 생성할 게임 오브젝트 프리팹을 퍼블릭으로 받아올게요.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스폰 타겟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퍼블릭 AR 플레인 매니저를 우리가 변수로 챙겨야지 이제 접근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R 플레인 매니저라고, 당연히 빨간색깔이 뜨겠죠. 왜냐면 우리가 AR 관련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안 했으니까 using unity engine.xr.ar foundation 이라고 해서 AR 관련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AR 플레인 매니저의 이벤트에 우리가 등록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그래서 먼저 일단은 AR 플레인 매니저에 새로운 AR 플레인이 추가되었다는 그 이벤트에 메서드를 등록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등록할 메서드를 먼저 만들게요. 그래서 뭐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은 상관없는데 private void spawn spawn object라고 할게요. 그리고 AR 플레인 매니저의 이벤트는 어떠한 메서드를 등록할 수 있냐면 입력으로 아마 AR planes change event argument라는 걸 아마 받을 거예요. 그래서 AR 플레인이 바뀌었을 때의 그 이벤트에서 발생한 파라미터 값들을 챙길 수 있는 타입이고요. 여기서 그래서 뭐 argument를 할게요. 그래서 플레인 매니저가 이 argument를 통해서 이 가반에다가 이 데이터 컨테이너에다가 새로 추가된 평면의 명단이랑요, 그 다음에 평면이 갱신된 것, 즉 이미 존재했지만 평면의 뭐 바운더리 같은 게 변경된 그러한 평면의 명단, 마지막으로 존재했다가 삭제되어 버린 평면의 명단을 전부 넣어줄 거예요. 뭐 존재했다가 삭제된 경우는 뭐 더 이상 화면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겠죠. 어쨌든 그래서 아르규먼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새로 추가된 평면에 대해서만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를 기회에 생성하는 거니까 점을 찍었을 때 여기 있네요. added 새로 추가된 평면들 AR 플레인 타입으로 removed 있다가 없어진 친구들, updated 있었는데 형태나 혹은 형상 같은 게 변경된 친구들, 우리가 원하는 거는 added예요. 그래서 list AR plane added planes equal argument의 added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dded planes가 카운트를 찍었을 때, 개수를 찍었을 때 0보다 큰 경우에 순회하면서 이 플레인즈를 우리가 하나씩 생성하면 되겠죠. 그 위에다가 오브젝트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for each AR plane in added planes 한 다음에 각각의 플레인들을 순회하면서 플레인에 여기서 일단 위치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AI 플레인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의 위치랑 자기 자신의 바운더리, 경계선 같은 것들을 갖다 줘요. 이외에도 뭐 노말, 자기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일단은 중앙 지점이에요. 그래서 플레인에 센터를 찍으면 벡터3 값으로 해당 평면이 존재하는 중앙 지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벡터3 스폰 포지션으로 일단 플레인 점 센터 한 다음에, 그리고 랜덤한 지점을 좀 찍기 위해서 플레인의 중앙 지점뿐만 아니라 플레인의 경계선 달아야 돼요. 그래서 중앙 지점을 기반으로 플레인의 경계선까지의 지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랜덤하게 소환하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더하기 플레인 점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값들 중에 하나가 바운더리를 쓰도록 할게요. 바운더리는 평면의 경계선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네이티브 어레이로 사원되어 있는데 그냥 배열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처럼 인덱싱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를 적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운더리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평면의 경계선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데, 중요한 점은 벡터2예요. 무슨 말이냐면 월드 스페이스, 즉 유니티의 게임 세상을 기준으로 벡터3 좌표가 잡히는 게 아니라 평면을 기준으로 그 평면을 이제 무한하게 확장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 위에서 XY 점을 찍었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벡터2 좌표를 월드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변경해야겠죠. 그래서 경계선의 X 좌표 값을 가져오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플레인의 트랜스폼의 X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을 곱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더하기, 밑으로 좀 뺄게요. 더하기 플레인의 첫 번째 바운더리에 Y 값을 가져오는데, 이 Y 값은 플레인 입장에서는 플레인을 3차원에서 봤을 때는 플레인의 앞쪽 방향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곱하기 플레인 점 트랜스폼 점 포워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치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initiate 매스를 쓰면 되겠죠. initiate 스폰 타겟, 위치는 스폰 포지션, 로테이션은 여기서 플레인에 트랜스폼에 로테이션 해줄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만한 문제가 있는데, 생성된 AI 플레인마다 우리가 오브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만약에 이미 있던 그 평면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 평면에 맞춰 생성했던 오브젝트를 파괴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가장 무식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생성한 게임 오브젝트를 그 플레인의 자식 게임 오브젝트 넣게 되면 해당 플레인 게임 오브젝트가 삭제될 때 거기에 자식으로 붙여놨던 게임 오브젝트들도 같이 파괴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좀 더 우아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생성된 게임 오브젝트들에 연계되어 있는 AI 플레인들을 기억을 해놨다가 해당 AI 플레인이 삭제될 때 거기에 맞춰 생성한 게임 오브젝트를 파괴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무식한 방법을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응용이 가능하도록 좀 더 효과적이고 우아한 방법인 생성한 오브젝트에 대한 AI 플레인을 기억해 놓고 그 AI 플레인이 지워질 때 거기에 맞춰서 게임 오브젝트가 같이 파괴되게 해볼게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딕셔너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private 딕셔너리 한 다음에 첫 번째로는 키 값이 될 트래커블, 정확히 얘기하면 플레인에 할당되어 있던 id가 여기 들어가겠죠. 트래커블 id. 근데 트래커블 id를 쓰기 위해서는 위쪽에 using unityengine.xr ar subsystems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트래커블 id. 왜냐면 이제 플레인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죠. 정확히 얘기하면 플레인에 점을 찍었을 때 트래커블 id가 나오거든요.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전에 생성된 플레인을 기억을 하는 거죠. 어쨌든 트래커블 id,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개의 게임 오브젝트를 새로 생성된 AR 플레인 위에다 생성했다면 여기 아마 리스트나 배열 형태의 게임 오브젝트, 여기서 게임 오브젝트를 위한 리스트나 배열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 생성된 AR 플레인 하나당 게임 오브젝트 하나만 생성하니까, 그래서 리스트나 배열이 아니라 그냥 게임 오브젝트 자체를 밸류 값을 쓸게요. 그래서 스폰드 오브젝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방금 인스턴시에이트한 게임 오브젝트를 등록해놓고 트래커블 아이디와 함께 나중에 리무브된 플레인 아이디를 비교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게임 오브젝트를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게임 오브젝트 생성한 친구를
일단은 변수로 저장하고 게임 오브젝트 인스턴스 이퀄 인스턴시에이트 된 게임 오브젝트를 바로 챙긴 다음에 스폰드 오브젝트 딕셔너리에 .add하고 우리가 방금 사용한 플레인의 트래커블 아이디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밸류로서 방금 생성한 인스턴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AR 플레인 체인지 이벤트 아규먼트에는 우리가 새로 추가된 AR 플레인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이제 삭제된 AR 플레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list AR 플레인 remove the planes 한 다음에 equal argument removed 해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삭제될 플레인들의 개수가 0보다 크다면 포이치물을 사용해서 순회하면서 AR plane in removed planes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removed planes에 대응되는 게임 오브젝트를 찾아서 딕셔너리를 통해서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remove destroy 타겟이란 다음에 삭제할 게임 오브젝트로는 스폰드 오브젝트 딕셔너리에서 키 값으로 삭제된 플레인의 트래커블 아이디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파괴할 게임 오브젝트 대상을 찾아서 가져온 다음에 실제로 디스트로이 함수를 통해서 파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거는 새로 추가된 플레인에 대응하는 어떤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추가되어 있던 플레인이 지워질 때는 거기에 맞춰서 생성했던 게임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코드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랑 별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플레인의 바운더리가 확장된다거나는 즉 기존 플레인의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맞춰서 뭐 다른 처리를 추가하고 싶다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어요. 여기서 updated를 가져와서 updated planes 한 다음에 이 업데이트된 플랜에 대해서 뭔가를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태가 갱신된 평면에 대해서 실행할 어떤 처리가 여기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플레인에 새로 상태가 감지되거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플레인이 추가되거나 기존 플레인이 삭제되거나 기존 플레인이 갱신될 때 맞춰서 실행될 스폰 오브젝트라는 새로운 메서드를 만들었고요. 이 메서드를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AR 플레인 매니저에 점을 찍어서 나오는 planes changed라는 이 이벤트에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스폰 오브젝트라는 메서드가 AR 플레인 매니저가 플레인들의 변화를 감지할 때마다 매번 실행되겠죠. 세이브하고요.